라이프MD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CFO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견고했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CFO 마크 베나탄의 발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고 또 앞으로는 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한마디, 견고한 분기였다. 이게 이번 실적 발표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팍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CFO의 발표를 따라서 크게 5가지 흐름으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3분기 재무 성과가 어땠는지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그 성장을 이끈 동력이 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짚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수익성을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3분기 재무 스냅샷부터 시작해보죠. CFO가 보여준 큰 그림은 과연 어땠을까요?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CFO답게 가장 중요한 숫자 2개를 딱 던지더라고요. 원격 의료 사업에서 매출은 작년보다 18% 늘었고 조정 EBITDA는 무려 30%나 성장했다는 겁니다. 와, 이 2가지만 봐도 회사의 핵심 엔진이 얼마나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놀라운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성장 스토리의 비밀, 지금부터 2번째 파트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성장의 핵심은 역시나 주력 사업인 원격 의료 부문이었어요. 이번 분기에만 매출이 4,73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나 성장한 건데요. 이 정도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회사가 커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말이 필요 없죠? 작년 3분기랑 올해 3분기를 비교해보면 이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전체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재밌습니다. 핵심 브랜드 중 하나인 렉스엠디에서 말이죠. 이번 분기에만 순수하게 늘어난 신규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대요. 이건 뭐 이 사업부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성장 엔진을 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개별 브랜드들이 잘해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전체 활성 구독자 수가 드디어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 14% 늘어난 건데 고객 기반이 정말 꾸준하고 건강하게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성장세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성장만 하면 뭐 하나요? 회사가 튼튼해야죠. 자, 그래서 3번째 파트에서는 라이프MD가 재무 기초 체력을 어떻게 다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아주 과감한 수를 뒀더라고요. 딱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핵심 사업과 좀 거리가 있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2번째는 그렇게 만든 돈으로 빚을 싹 다 갚아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군살은 빼고 핵심에만 집중해서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에 쥐게 된 현금이 얼마냐? 무려 2,380만 달러입니다. 정말 두둑한 실칸을 확보한 거죠. 이 정도 현금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오든 또 어떤 위기가 닥치든 간에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라이프MD의 대차대조표에 남은 빚은 제로, 0입니다. 부채가 하나도 없는 회사가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외형 성장도 확인했고 재무 상태가 탄탄해진 것도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실제로 돈은 얼마나 잘 벌었는지 그 수익성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출 총 이익률은 살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전체 순손실 규모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회사의 진짜 사업 실력을 보여주는 조정 EBITDA는 더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률 하락은 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회사가 돈을 더 효율적으로 버는 체질로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익률은 왜 떨어졌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CFO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 개별 제품의 마진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낮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번 분기에 좀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믹스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자꾸 조정 EBITDA라는 말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회사가 이자나 세금 같은 거 다 떼고 순수하게 영업만으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랄까? 회사의 진짜 영업 체력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라이프MD 경영진은 올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회사가 직접 내놓은 미래 전망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게 바로 회사가 내놓은 공식 가이던스입니다. 4분기 전망도, 그리고 2025년 전체 전망도 숫자들이 아주 자신감에 차 있죠. 4분기에도 이 성장세를 쭉 이어가서 연간으로도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보여주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CFO가 보여준 라이프MD의 모습은 강력한 성장과 빚 없는 탄탄한 재무라는 정말 강력한 카드 두 장을 손에 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좋은 패를 가지고 과연 2020년에는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앞으로 라이프MD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정말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